우리는 처음 연애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권하곤 하죠. 진로도 똑같습니다.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진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로가 없다고 말한 학생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로를 찾는 과정은 연애를 하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애를 예시로 들어서 진로를 과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일반적인 연애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린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성들을 만나지만 그 이성들 대부분이 그냥 스쳐갈 뿐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회로 우리는 눈길이 가는 이성을 만나게 되죠. 외적으로 되게 잘났을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멋져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성이 나한테 먼저 관심을 표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계기가 생겼을 때 그 이성은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서 조금은 특별한 한 사람이 되죠. 우리는 그 이성에게 좀 더 눈길이 많이 갈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눈에 밟히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게 되고 그 정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애정이 깊어질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단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게 되겠죠. 만약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알아갔는데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이 없고 좋은 감정은 많이 쌓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끝에 이르러서는 결혼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로 탐색이 어떻게 연애와 유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성이 있듯이 세상엔 수많은 진로가 있습니다. 그 진로들 중에서 외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끌릴 만한 어떠한 유인이 있는 직업들이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 직업이 우리에게 조금 특별해지고 나면 그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의식적으로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사를 꿈꾼다고 하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의 상황과 그 의사의 직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수도 있겠죠. 연애를 시작한 것과 비슷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연애는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게 되지만 진로 희망은 설정해놓고 난 뒤에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만 정보가 들어온다는 차이점 정도는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진로 희망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고 연애 때와 같이 극복할 수 없는 단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진로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정보를 알았다고 생각이 될 때 나는 그 진로를 확정적인 나의 진로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진로를 버리고 다른 길로 다시 찾아보게 될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 진로를 확정하게 되면 연애로 치면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연애를 하는 것과 진로를 찾는 것 제법 비슷한 사이클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둘 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필터링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확정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서 진로를 못 찾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것 또한 연애에 비춰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연애도 못하고 진로도 잘 못 찾는 사람들의 유형이 운명론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운명적인 사건으로 누군가를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주변의 소소한 사건들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요. 많은 운명론자들이 어떠한 거대한 운명이 날 덮쳐서 내가 운명같이 연애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을 잘 못하고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우리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현실적인 대안은 뭔가요? 그 사람들의 주변에 시선을 열어놓고 작은 기회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중요하죠. 진로에서도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운명처럼 어떤 진로가 나한테 점지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연애에서도 그렇듯 진로도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명처럼 나에게 진로가 생길 거라고 믿는 학생들은 대부분 진로가 생기지 않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연애의 어떤 시기까지 꼭 해야 된다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뤄져도 상관없을 수 있지만 진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위해서라도 꼭 정해야 되죠. 정말 운명처럼 어떤 진로가 나한테 다가오길 기다리다가 그 시점까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처럼 진로가 나한테 다가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 주변의 많은 진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찾아보려는 노력이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합니다. 운명론자 이야기는 이제 뒤로 밀어놓고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연애도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늘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얻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연애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끝나는 모습들을 자주 살펴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연애에 좀 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연애 속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들이 더 큰 확신으로 이어져서 연애가 더 장기화되고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로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중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진로라고 하기 애매한 것들 혹은 아주 약한 수준의 진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떠한 확신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내가 미약하게 갖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려고 충분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가 쉽게 식어버리거나 아니면 작은 단점들 속에서 쉽게 포기되어 버리는 모습도 상당히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진로가 중간에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진로를 한번 정해놔 버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두려움들은 진로를 한번 정해놓고 나면 나중에 못 바꾸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닐까 혹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연애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연애를 많이 할수록 결혼을 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어떠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서 더 좋은 상대와 더 원만한 상태에서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연애한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권하곤 하죠. 진로도 똑같습니다. 진로도 알아가다 보면 그 진로가 별로라서 충분히 엎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에 많이 실패해본 사람들이 그 진로를 파악하는 속도도 빠르고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훨씬 더 정확하고 잘 알기 때문에 진로 좌절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더 훌륭한 진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험해본 어른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결정해본 진로가 내 평생의 진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선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진로가 있다면 한번 깊게 탐색해보길 권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을수록 진로에 대한 깊이는 더 깊어지고 확신은 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탐색은 일찍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전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고 이를 통해서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종래에 정말 좋은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많은 경험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훌륭한 나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진로를 연애와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진로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점 등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입시 상담하는 이야기 말고 진로 상담하는 이야기도 종종 해볼 생각이니까요. 영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주제들은 댓글로 부탁드리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